멕시코 언론들과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아기레 감독은 한국과 지역 매체들의 영어 질문에도 응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할 수 없어 스페인어로 답하겠다며 양해를 구한 후 영어 통역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 경기하는 모습을 봤고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며 한국에 대한 인상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훌륭한 코칭을 받은 매우 빠르고 역동적이며 공격적인 팀이라며 미국을 2대0으로 제압한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도 한국과 같은 강팀과의 경기는 언제나 좋습니다. 한국은 좋은 팀입니다. 매우 빠르고 유럽에서 뛰어난 재능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죠. 우리 멕시코에게는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 좋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기를 통해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명확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승리는 언제나 중요하지만 지금은 팀의 조직력을 점검하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국팀의 에이스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해선 손흥민, 물론 잘하는 선수죠. 매우 빠르고 골 결정력도 뛰어납니다. 유럽에서 오랫동안 정상급 활약을 해왔으니 그가 어떤 선수인지는 온 세상이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팀 전체입니다. 우리 멕시코 선수들도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손흥민 선수는 매우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능력은 분명 위협적입니다. MLS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미 몇 년 전 이강인이라는 한국 선수와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처음에는 잠재력만 있었지만 결국 성장했죠. 손흥민은 이미 정점에 서 있는 선수이고요. 우리는 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겁니다. 하지만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우리는 손흥민만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구를 할 것이고 우리 방식대로 경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가 움직이는 공간을 우리 선수들이 먼저 점유할 수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두 선수가 한국 대표팀에서 만들어낼 시너지에 대해선 두 선수 모두 훌륭합니다. 이강인은 드리블과 패스, 손흥민은 스피드와 슈팅. 분명히 위협적인 조합이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팀 시스템 안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강점을 알고 있고 약점도 파고들 겁니다. 그들의 개인기에만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수비수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상대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같습니다. 이기기 위해 준비하고 필드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월드컵을 향한 여정에서 매 경기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한국전도 그 과정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멕시코 대표팀 감독 부임인 아기레 감독은 지난해 11월 온두라스와의 네이션스리그 8강 도중 팬이 던진 맥주캔에 맞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 네이션스리그, 7월 골드컵 우승을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아기레 감독은 내일 상대 선수로 만날 이강인 선수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둘은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에서 함께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마요르카에서 뛰었고 아기레 감독은 지난 2022년 3월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 감독으로 부임해 2024년 5월까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그가 마요르카에 왔을 때는 교체 자원이었지만 떠날 때는 이적료 2,200만 유로짜리 선발 선수가 됐다며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주전급 선수로 성장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이강인 선수는 많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공격수도 볼 수 있고 윙어도 볼 수 있다. 좋은 선수라며 호평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이 기자회견을 마쳤을 때 기자회견장 밖에는 대한민국 대표팀 훈련을 마친 이강인 선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아기레는 이강인 매우 친밀하게 대하며 좁히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강인이 꼼짝을 못하네. 아기레 진짜 손자처럼 대하는 듯. 이강인 계속 쫄아있는 것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0일 오전 10시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지오디스 파크에서 열리는 멕시코와의 친선 경기를 앞두고 선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9일 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와 같은 강팀과 경기하게 되어 기쁘다며 선수들의 경쟁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7일 뉴저지주 해리슨에서 미국을 2대0으로 꺾은 데 이어 멕시코전에서도 승리를 노립니다. 멕시코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으로 피파 랭킹 13위에 올라 있으며 최근 골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북중미 최강팀입니다. 홍 감독은 미국과의 경기 이후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 피로 해소가 완벽히 되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준비하는 선수들도 있다며 오늘 훈련까지 잘 지켜보고 내일 출전 선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팀은 이재성의 부상으로 전력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미국전에서 햄스트링을 다친 이재성은 내슈빌로 이동했으나 조기 소집 해제되어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홍 감독은 이재성이 우리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아쉽다며 빨리 회복해서 운동장에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전에서는 미국전에서 효과를 본 손흥민의 최전방 배치와 쓰리백 수비진 운용이 관심사입니다. 홍 감독은 지난 경기 원톱에서의 손흥민의 활약이 매우 좋았는데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준비한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경기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미국전에서 쓰리백을 가동했을 때 선수들이 잘해줬다. 내일 계획은 결정하지 않았고 선수 구성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쓰리백이나 포백 중 어떤 것으로 나갈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빌드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과정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감독은 과거 MLS LA 갤럭시에서 뛴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은퇴 전에 미국에서 2년 정도 뛰면서 좋은 기억이 많다며 그 사이 팀 수도 많이 늘어나고 경기장 환경이 아주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손흥민의 MLS 진출에 대해서는 손흥민이 LA에서 뛰게 됐는데 LA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굉장히 많은 한인이 계시니 그분들께 큰 기쁨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의 감독은 첼시 감독직에서 물러난 후 지난해 10월 미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첫 공식 대회였던 올해 3월 컨페더네이션스 리그에서 4위에 그치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시즌 대회 신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가 중단되었던 2020년도 시즌과 2021년도 시즌을 제외하고 매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미국 대표팀의 성적은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6월 유럽팀과의 두 차례 친선 경기에서 튀르키예와 스위스에 연패를 당하며 분위기는 더욱 침체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골드컵 결승전에서 멕시코에 1대2로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한국전까지 패배하면서 월드컵을 1년 앞두고 미국 내에서 포체티노 감독의 거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만난 후 포체티노 감독이 보인 행동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오랜 인연을 맺었던 손흥민 선수와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 전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고 경기 후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아들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영국 스포츠 바이블은 이 소식을 전하며 해당 게시글 댓글에는 우리가 진 것을 알고 있나? 팔레스타인도 이기지 못한 한국에 졌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영국 트라이벌 풋볼에 따르면 미국 A매치 통산 96경기에 출전한 알렉시 랄라스는 포체티노 감독은 훌륭한 감독이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또 다른 문제다. 그는 이 나라가 축구를 우선시하지 않는 나라라고 했다. 좋다. 그 말은 이해하지만 축구를 우선시하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나?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포체티노 감독 경질을 요구했습니다.